라면 한 박스요? 20년을 살았는데요. 48살이 된 저는 지금 베트남 하노이 공항 입국장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라면 박스 하나를 들고 있죠. 시어머니가 준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박스를 보더니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이 귀에 꽂혔습니다.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들고 가는 게 라면 한 박스라니 말이 됩니까?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죠. 라면 박스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열어볼 수 없었어요. 열어보면 제 20년이 더 초라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웃음이 들리던 순간 제 손바닥에 남아있던 엄마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 공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엄마와 작별하고 있었어요. 28살 처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리나,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그 순간 손바닥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너무 컸어요. 남편 강태식이 마중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강복순도 함께였어요. 태식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힘들었지? 이리 와. 친절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20년 뒤 하노이 공항에서 들었던 비웃음과 겹쳐질 줄 몰랐습니다. 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은 좀 시골이야. 근데 공기는 좋아. 태식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마당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짐 풀고 나와. 방은 작았습니다. 이불은 낡았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김치, 김치찌개가 놓였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먹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는 순간 입안이 확 타올랐어요. 너무 매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티낼 수 없었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입에 안 맞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베트남 집은 따뜻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차가웠어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이웃집에 박영이라는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저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이거 시어머니가 해줬어. 맛있게 먹어. 영의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 거 만들어 올게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빨래를 계속 널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빨래도 그렇게 하면 안 마르지. 제가 널어놓은 빨래를 다 떼어내시고 다시 널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큰아들 민수, 딸 수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공장에도 다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6시에 공장으로 갔어요.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야 잘 수 있었죠. 남편 태식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만 봤어요.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해? 그거 여자 일이지. 시어머니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제가 하는 일을 지적하셨어요. 물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밥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언니, 엄마가 많이 아프셔. 병원비가 필요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 정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송금 좀 해야 하는데요. 얼마? 100만 원이요. 엄마가 아파서.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고 돈을 꺼냈어요. 5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준 거야. 우리도 여유 없어. 저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5만 원밖에 못 보낸다. 동생 목소리가 실망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퀀스 3외로움의 깊이 약 1100자.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태식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쳤어요. 밥이 이게 뭐야? 맛없어. 미안해요. 미안하긴. 매일 똑같은 반찬만 해놓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더 심해질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하셨어요. 도 도왔습니다. 옆집 영희가 시댁에 왔더군요. 영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생했어. 이거 가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용돈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저한테 용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찬물에 계속 담그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옆에 서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짧게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요. 하지만 금방 놓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뭐였을까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돌아가셨어. 숨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어젯밤에. 장례식은 모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베트남 가야 해. 지금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그래도 엄마 장례식인데. 내 엄마 죽으면 그때 가면 되지. 뭐 이런 걸로 난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값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장례식 날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나가지 못했어요. 엄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태식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밥 줘. 지금 12시예요. 그래서 밥 달라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태식이 한 숟가락 먹더니 던졌어요. 이게 밥이야? 차갑잖아. 지금 데웠는데요. 닥쳐. 다시 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오래 쳐다보셨어요. 그래야겠지. 놀랐습니다. 말리실 줄 알았는데요. 어머니,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투였어요. 변호사 연락처 줄게. 내가 증언해 줄게. 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요? 몇 주까지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는 3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이혼만 되면 됐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태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짐 싸. 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며칠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아이들 물건 조금. 민수는 이미 성인이었고 수지는 저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에 라면 박스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가져가라. 라면 박스였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어머니, 내가 자주 먹었잖아. 베트남 가서도 먹어. 목소리가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박스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라면만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전석에, 저와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주셨어요. 잘 가거라.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짧게 손을 흔드셨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라면 박스를 선반에 올렸어요. 옆자리 사람이 박스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들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라면 박스라니.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엄마가 저기 계실까요? 몇 시간이 지나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옛 친구 쩐티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린, 오랜만이야. 하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내 동생이 알려줬어. 하는 라면 박스를 받습니다.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라면? 응. 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마을로 갔습니다. 하는 가난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였으니까요. 리나, 너 한국 가서 잘 살았다며? 응, 잘 살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어머, 린이 왔네. 20년 만이네. 사람들이 제 짐을 봤습니다. 라면 박스도 봤어요. 저게 뭐야? 라면인가 봐. 20년 살았는데 라면? 누군가 웃었습니다. 저거 흔들어 봐. 뭐가 들었나? 한 아주머니가 박스를 흔들었습니다. 라면 소리네. 진짜 라면만 있나 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 박스가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었죠. 미안해. 엄마가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라면 박스가 보였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정말로 라면만 들어있다면, 제 20년이 정말로 라면 한 박스로 끝나는 거라면, 저는 박스를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가 들어왔어요. 리나, 괜찮아? 응. 하가 라면 박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열어봐.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내일 열게. 왜? 지금 열어. 하가 박스 쪽으로 갔습니다. 하, 기다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하가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무겁네? 라면이 이렇게 무거워? 그래. 저도 박스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무거웠어요. 열어봐, 리나.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열었어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라면이 보였습니다. 빨간 봉지들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이상한데? 봉지를 흔들었습니다. 라면 소리가 아니었어요. 뭐가 들었어? 하가 물었습니다. 봉지를 뜯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손이 떨렸습니다. 10,000원권 다발이었어요. 다른 봉지도 꺼냈습니다. 뜯었어요. 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나, 이거. 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봉지를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든 라면 봉지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바닥에 현금 다발이 쌓였습니다. 얼마야, 이거? 하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권이, 1,000,000원, 2,000,000원. 계속 세었어요. 3억 원이야, 리나. 숨이 멈췄습니다. 3억? 응, 3억 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시어머니가 3억 원을요. 박스 맨 밑바닥을 봤습니다. 뭔가 더 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리나,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알았겠지. 미안하구나. 표현을 못해서 2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어. 내가 차갑게 대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는 내 딸이었다.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도 있고 내가 일해서 모은 돈도 있어. 전부 내 거야. 새로 시작해. 행복하게 살아. 사랑한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강복순.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리나. 하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요. 사랑한다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한국행이었어요. 하가 물었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응, 가야 해. 왜? 어머니 만나러.
아이들도 함께 갔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이번엔 라면 박스 대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갈까요? 시어머니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린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리나, 어머니. 저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왜 왔어? 베트남 있어야지. 편지 받았어요. 돈도 받았고요. 시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해. 표현을 못해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몰라서 죄송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다가왔어요. 할머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진짜? 네. 아이들도 여기가 좋대요. 그럼 여기서 살자.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저,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라면 봉지마다 돈을 언제 넣으셨어요? 이혼하기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조금씩.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여전히 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 어머님이 제 친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친정이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늘 베트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행복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